매일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현장을 취재하는 이정주 기자 만나봅니다.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산업부 이정주입니다. 네, 자 오늘은 브리핑 현장에서 어떤 질문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 일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국제해양재판소 이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이게 2021년에 이제 일본이 해양 방류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검토는 했다가 실행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방류 과정에서 기자들이 여러 번 물었었고, 근데 오늘 왜 또 물어보신 거예요? 어제 그 상황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네. 현재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외에 그 IMO 네. 이제 곧 런던 총회 있으니까요. 국제 해사기구. 그렇죠. 네. 또 뭐 이런 국제 해양기구 네네. 그 오염수 반대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쪽이니까 야당 입장은 예. 해외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누굴 만났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에요. 마르코스 오렐라나 이분이 이제 유엔의 독성 물질 인권 특별 보고관이에요. 네. 예, 이분을 만났어요. 네, 이게 이제 제네바 여기서 만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소속 의원 2명과 이제 송기호 변호사 여기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이 오렐라나 보고관이 해양재판소 제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이제 대화 도중에 이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이거든요. 예. 나와서 이제 백부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의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에 근거해서 이 사안을 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지 그게 의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이제 유엔 측 전문가들도 왜 우리 정부가 제소 안 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답해라. 이렇게 지금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 답변을 오늘 듣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질문 가서 물어봤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정부와 상황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축을 했어요. 이전 정부와 상황 변화가 없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까지는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 여전히 같은 그 베이스와 논리, 팩트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고 우리도 뭐 큰 변화 없으니 사실상 제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제 국무조정실 그 박구영 국무 1차장의 답변이었는데요. 예. 이 박 차장은 지난 정부에도 이제 한번 검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지는. 예,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추가 질문 한 번 더 했었는데 2021년 당시는 오염수 방류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염수를 정확히 말하면 해양 방류로 결정할 때가 이때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방류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이 재판소로 가게 되면 입증 책임이 이 제소를 하는 쪽에 있게 돼요. 네네. 예, 제소하기 전부터 그러면 해양재판소 쪽에서는 그럼 한국이 증명해봐라. 저 오염수가 문제가 있는지. 방류하기도 전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방류하기 전에 담긴 K4 탱크에 있는 네. 예를 들면 알프스 통과하거나 그 시료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거 어렵죠. 그렇죠. 네. 지금도 안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갈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안 했던 것인데. 그렇죠. 이걸 이제 실이 없다고 이제 판단했다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방류를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말하면 우리 해역에서 이런 어떤 채취나 과학적 이게 있어야 된다. 네네. 과학적 어떤 문제가 드러나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제소를 해놓고 예. 만약에 방류하기 전에 패소를 해버리면 오히려 일본 쪽에 명분을 주게 돼요. 패소를 했으니까 이제 방류해도 되겠지. 네네. 이렇게 이제 역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제소를 해놓고 패소를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입을 불이익은 없어요. 방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방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해양에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증거로 좀 쓸 수 없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설명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그 앞바다에서 이게 구간이 2개거든요. 예. 부두로부터 그러니까 3km 이 이내에 있는 요 부분과 3km에서 10km 정도 요 2개 구간에서 이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IAEA
그리고 도쿄 전력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 참여 연구기관으로 이제 같이 포함돼 있다. 시료를 분석할 때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런 후쿠시마 인근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지 않냐, 예.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게 이제 영해로 들어가잖아요. 아, 예,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건 좀 어렵다. 그렇죠. 우리의 독자적인 행동은 어렵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전히 조금 무기력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다음 달 2일에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당사국 총회 전에 예. 그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어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정부는 이제 2019, 20, 22년에 이제 그냥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 20, 22니까 21년이 빠졌잖아요. 네. 21년에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그 해죠. 그렇죠. 네. 이거를 당사국 총회 다뤄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이 새해 남은 해에는 우리가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서 현장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해수부가 이번에도 직접 가서 아. 현장에서 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입장을 밝힐 거다 아.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양 방류가 결정된 해에 그런 식으로 서류로 좀 적극 대응했다면 올해는 방류가 된 해니까 좀 더 적극 대응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 바람일 텐데 좀 아쉬운 대목이 있네요. 이게 이전에 이제 속내는 알 수가 없는데 전략적 모호성, 아, 전략적 입장, 예. 모호성. 예, 전략적 모호성 이제 이득이 실익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예.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올해 우리 정부가 이제 구두로 하겠다는 그 답변 내용 뭘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정주 기자의 전망을 여러분 본방송 이후에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